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급 함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고급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엑셀에서는 함수가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비중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함수에 비해서 빈도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까다롭기도 하고, 까다롭다는 게 이제 함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값, 즉 매개 변수가 되겠죠. 소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입력 값들을 넣는 것들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만약에 모르게 되면 이제 좀 곤란을 많이 겪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해서 넘어가면 기본적인 함수보다 더 유용하게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챕터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값 구하기. 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조건이라고 하면 if 앞에서 했던 거 있죠, if. 그래서 그 IT,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거는 조건이란 건 상대적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 컨디셔널이 되는 거죠. 컨디셔널. 무슨 말이냐니까, 상대라는 거는 절대적이란 말, absolutely 뭐 절대값, ABS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죠? 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땐 저게 맞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원의 셀 값이 90보다 크면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90점보다 크면 이럴 때는 맞는 거고, 그 외가 아닐 땐 틀리다. 그래서 if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값이라는 게 이제 관련된 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count, 그 다음에 sum, average, 이거는 기존에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avg, average 함수. 그렇죠? 여기다가 카운트 개수를 세는데 다 세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거, if에 해당하는 그 조건에 있는 것들만 카운트를 세고, 합계를 더하기는 더하는데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특정 조건에 맞는 값들만 합계를 하고, 에버리지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조건에 맞는 것들만 평균을 내라. 그래서 count if, 그 다음에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가지고는 if문이 한 개가 아니라,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if s, 뭐 if s 이런 복수계를 갖다가 써가지고, s가 들어가면 복수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수.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찾기 참조. 찾기 뭐 find, search, look for 뭐 이렇게 되잖아. looking for 뭐 이런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찾는다라는 거는 어떤 해당하는 표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표에 해당하는 값들 있잖아. 어떤 특정 값 하나가 요 표에서 어디를 갖다가 참조를 할 건가, 찾아올 것인가. 나는 뭐 90, 뭐 예를 들어서 1002라는 뭐 코드 번호가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100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게 상품 목록이랄 때 이게 마우스인지 키보드인지 외장하든지 이 숫자만 보고, 내 숫자를 보고 어떤 특정한 표에서 이렇게 참조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마우스를 얻어온다든지 뭐 키보드란 값을 얻어온다든지 그렇게 참조해 오는 거. 그래서 종류가 뭐 있냐면 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lookup 참조하다 이런 뜻,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lookup. 거기에 VH 이런 게 붙어서 vertical lookup, horizontal lookup 이래서 수평 수직으로 참조를 한다. 아니면 인덱스라는 것도 목차라는 영어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한 것도 다 함수들입니다. 자, 이런 함수들이 인덱스 어디를 참조해 오겠다. 그 다음에 매치, 추즈 이런 것들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용도는 비슷한데 입력하는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재무라는 거는 돈과 관련된 회계, 재무 이런 거잖아. 아직 우리는 경제 생활을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잘 좀 안 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이란 걸 알게 되면 다 돈과 관련된 거고, 돈은 또 숫자에 관련된 거죠. 숫자라는 거는 거기에 이율이란 게 붙게 되는데, 이율이란 게 우리처럼 단순하게 뭐 100만 원에
뭐 15%다 15만 원 요렇게만 되면 되는데 이게 기간이란 게 막 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은 12개월이고 뭐 3년 하면 36개월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자를 붙이면 복리를 붙게 되잖아.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갖고 100만 원에 15%가 붙었어요. 그럼 115만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115만에 또 15%가 되잖아. 이러면 좀 계산이 약간 헷갈리죠? 왜냐면 115만 원에 15%니까 이게 복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12개월로 했을 때 어떻게 나눠서 딱 균등하게 맞춰주는지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주로 FV 함수랑 PMT 함수 요런 걸 배울 건데 요거는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대강의 값만 지금 잡으시고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보면 이제 세 가지 그죠? 아까 if 문이 들어간 count if, sum if, average도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뭐 lookup 함수, 인덱스 함수, VLOOKUP 참조를 볼 거고 재무를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뭐 학습 목표는 앞에와 같은 거고요. 자, 조건에 맞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좀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 카운트 계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건 아까 if 문이 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count A, count blank 나옵니다. 이거 A가 붙은 거는 뭐냐면 비어 있지 않는 셀의 개수. 그러니까 공백도 다 세워준다는 뜻이겠죠. 공백도. 공백을 빼고 세워준다는 거죠. 공백을 빼고. 다 세워주는 건 여기서 하나 빠져있는데 뭐냐면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카운트는 미리 했잖아. 지난 시간에. 카운트는 모르겠고 뭐 셀의 개수가 뭐 이렇게 셀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개수 전체를 다 해준다는 거고 지금 카운트 A는 여기에 값이 없어요. 여기 뭐 1, 15 뭐 이런 값들이 있으면 이 값이 없어. 여기. 총 5개 중에 값이 없으면 3개만 카운팅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그럼 반대로 카운트 블랭크 빈칸이잖아. 총 5개 중에서 이 범위에서 값이 없는 거 요거 비어있는 값입니다. X로 표시한 거는 아무 값도 없는 것만을 해주는 게 블랭크. 그 다음에 if문 같은 경우는 if 조건에 맞는 조건식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A1이 뭐 9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자, 이런 조건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수를 인정해 주겠다. 개수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count if S는 복수계 조건이 여러 개. 예를 들어서 B3이 뭐 8보다 크다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위에 거랑 한 개, 두 개잖아요. 이렇게 1, 2, 두 개일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자,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수 이런 걸 볼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식을 입력해야 되잖아. 함수를 쓰기 위해서 등호 쓰고 count C-O-U-N-T A 자, 공백이 아닌 놈들만 세워줍니다. 가로까지 열고 자, 여기는 바로 타이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직까지 안 익숙하다면 Shift 키 누르고 F3 누르면 마우스 마법사가 나옵니다. 좀 마법사 가로까지 연 상태에서 Shift F3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수. 자격증은 여기에 관련돼 있잖아. 그렇죠? 자격증. 여기 자격증 쭉 이 범위에서 자, 범위라는 거는 대부분 F4로 고정을 시켜 주는 게 맞겠지만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쭉 잡아 당기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F4를 안 하셔도 무방한데 뭐 범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F4 키로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게 제일 뭐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 셀에서 이 범위에서 값이 있는 것들 눈으로 봐도 딱 4개인 거 보이잖아. 워드, 정보, 전산, 정보 처리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보면 개수 4라는 게 리턴 반환이 돼서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뒤에 글자를 좀 붙여주기 위해서 제일 뒤쪽에다가 마우스 잘 클릭하셔서 문자열을 붙이실 때는 %, 그리고 쌍따옴표에 쌍따옴표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4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저 밑에 거 구하기 전에 이거 간단히 살펴보면 번호 있고 이름 있고 뭐 자기 부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서에서 누가 자격증 땄는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점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교육, 회사에서도 교육을 받죠?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걸로 이 통계를 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카운트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영어 시험 미응시 인원수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 이 범위에서
시험을 안 친 사람들 공백인 거. 우리 눈에 봤을 때 딱 답이 두 개인데 뭐 이렇게 딱 구해보면 자 여기 뒤에 나옵니다. 맞죠? 등호 치고 이번에는 공백을 구해야 되니까 등호에 count blank 탭을 눌러줍니다. 탭. 그리고 탭을 그러면 가로 여는 것까지 나왔죠. 그렇죠? Shift F3을 다시 눌러서 자 count blank 이 범위에서 공백이 몇 개냐? 우리가 봤을 때 두 개잖아. 그렇죠? 확인. 그럼 두 개 나오잖아. 또 뒤에다가 글자를 붙여주는 거 데코레이션이면 %에 쌍따옴표 붙이고 명 쌍따옴표 마무리해주고 엔드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이제 조건이 붙었다. 그렇죠? 영어 점수를 세기는 세는데 뭐냐면 이 점수에서 세기는 세는데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그러면 이제 조건이 붙으니까 count if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if. 자, if 요것도 Shift F3 눌러서 보면 range는 이 범위에서 그죠? 자, 조건식은 criteria라고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조건식이잖아. 조건.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보다 80보다 크거나 벌써 4명인 거를 가르쳐 주는데 눈으로 봐도 92 82, 95, 90 요 4명이 되겠네. 그쵸? 자, 확인. 그리고 뒤에는 항상 이렇게 또 좀 귀찮지만 좀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에 명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쵸? 4명. 자, 관리부 또는 영업부 사원의 수. 요건 어떻게 접근하냐면 관리부 있죠? 그러면 관리부 또는 영업부라는 게 관리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영업부 사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조건을 갖다가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으로 바로 해볼게요. 마법사 안 쓰고 count if 가로 열고 이제 범위를 먼저 줘야겠죠. 범위는 여기 부서라는 녀석에서 심표 찍고 두 번째 인자니까 뭐냐면 쌍따옴표하고 같다 관리부 쌍따옴표 닫아주시고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 맞죠? 자, 이렇게만 해도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관리부에 해당하는 개수가 나오겠죠? count if 엔터 쳤는데 2명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또 더하기를 해가지고 2 더하기 co 함수를 병렬로 쓰는 겁니다. count if 또 이 범위에서 같은 범위 또 찍어줍니다. 이렇게 범위 컴마 찍어주시고 두 번째 이제 들어갈 거니까 쌍따옴표하고 조건은 이번에는 영업부 쌍따옴표 찍어주시고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 그럼 2 더하기 영업부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딱 해보면 4명인가 봅니다. 맞죠? 4명. 그럼 총 2 더하기 4 해서 6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뒤에 데코레이션 %, 붙이고 쌍따옴표 명 그러면 6명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 자, 근데 여기는 나중에 알겠지만 두 개를 count if 위에 식을 보면 count if를 두 개를 썼는데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하는 방법 count if s라는 걸 쓰면 또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 뭐 그건 이제 차차히 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자, 또 보는데 영어 점수가 80에서 90 사이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아이디어가 여기서 보면 식에서 보면 80인 사람을 먼저 구했어요. 그럼 80 이상이면 80, 90, 100 뭐 그까지 다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또 90을 초과하는 것만 빼면 90을 포함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될 거 아니야. 됐죠? 80보다 큰 거 전부 다 80, 90, 100 다 되고 90보다 큰 것만 빼면 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해보면 빨리 해보면 count 조건을 할 겁니다. 점수는 2, 3에서 요 범위에 있겠죠. 요 범위에서 자 쌍따옴표하고 조건은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이 인원수를 구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빼기 또 count if 또 마찬가지로 범위는 똑같은 거죠.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이 범위에서 이번에는 90보다 초가죠. 90을 같거나 크다가 아니라 90은 포함시켜야 되니까 90보다 큰 사람들을 다 빼주는 거야. 그리고 %, 붙여서 명 데코레이션 해주시고 이렇게 딱 그러면 저 80보다 큰 사람 80보다 큰 모드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count if s를 두면 두 개 쓸 걸 한 개로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엔 두 개의 조건. 영어 점수가 80 미만인 사원이라는 조건이랑 영업부라는 거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count if s라는 걸로 count if s 있잖아. 하고 탭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영업부라는 거는 요 부서에서 컴마 찍고, 그 다음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영업부. 한글 매칭할 때는 등호를 굳이 안 쓰셔도 영업부랑 같은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두 번째 조건이죠. 영어 점수 컴마 또 찍어주시고 범위 나온 다음에 23에서 22까지 이 범위에서 80보다 작은 거잖아. 작다 80 이거. 그리고 데코레이션 and 쌍따옴표 명.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영업부이면서 동시에 80보다 영어 점수가 작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사원들이 몇 명인지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 요렇게 나오네요. 그죠? 영업부이면서 80보다 작은 사람. 뭐 검사를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분이 되겠네. 정승현 씨 79점이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sum if, average if가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그러면 count if에 관련된 거를 통계 1 캐테고리에서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sum하고 average에 관련된 거, 조건에 맞는 거,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실습하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원 여기네. 그쵸? 여기에서 이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거 빈칸인 사람들의 개수만 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뭐 카운트를 셀 수도 있겠지만 더하기 sum if로 구해 보겠다는 거지. 합계를 몇 명인지 등호 합계 sum을 할 건데 더하기를 할 거예요. 더하기를 할 건데 여기서 가로 열고 sum을 할 건데 조건에 맞는 것들만 하기 위해서 sum if 하시고 가로 열고, 그리고 첫 번째는 범위가 들어가는데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범위에서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갈 겁니다. 조건 if 뭐와 같냐면 이번에 빈칸 쌍통표 두 개만 치시면 빈칸이랑 같은 거, 그죠? 빈칸이랑 같은 거에서 여기서는 count if는 이거 개수를 세알릴 수 있는 거고, 그죠? 하지만 교육 시수에 대한 합을 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요 교육 시수 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여기에 대한 더하기를 해주겠다고. 카운터를 할 때는 요 개수만 세알려 준 거고, 요게 다르죠? 이렇게 F3에서 F12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이 없는 사원들 요 4명 빼고겠죠. 워드 정보 요 4명 빈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합계만 구해서 구해준다. 그리고 데코레이션 명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60 명이 아니지 뭔 시간이니까 뒤에 시간이라고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됐죠? 이렇게 62시간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62시간 다 더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의 교육시수 합계.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10시간 받은 사람들만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등호 마찬가지로 sum에 if를 쓸 거고 앞에는 이제 그 범위 요렇게 F3에서 F12 이거 잘못 선택했습니다.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클릭이 잘 안 돼? 요렇게 10개를 선택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 10시간 이상인 거니까 크거나 같다 10시간 요렇게. 그리고 가로 닫아 주시고 뒤에 %, 시간 붙여 주시고. 됐죠? 62시간. 그럼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들 대충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분 다 더하면 89시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검증은 여러분들이 암산해 보시면 될 거고. 답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저 F22셀을 구할 건데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아까랑 똑같은데 교육시수에 개발부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그쵸? 조건이 한 개 더.
그러면 이번에는 자, 교육 시수를 더해낼 건데 조건에 맞는 걸 더할 건데 조건이 여러 개야. 그럼 S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지. 자, 그렇게 가로 열고 그럼 조건 범위와 조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교육 시수가 첫 번째 쉼표 찍어주시고 10시간 이상이니까 10시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보다 이상.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부서라는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시고 뭐랑 같은 거 개발부였죠? 개발부랑 같은 거 가로 닫고 그리고 데코레이션 엔드랑 이번에 시간이잖아. 그렇죠? 총합의 시간이니까 시간. 이렇게. 오, 인수가 자 뭐가 빠졌나? 자, 한 개가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뭐냐면 합계를 더하는데 어떤 합계냐면 자, Shift F3을 눌러서 다시 볼게요. 자, sum range 돼 있는 거 그쵸?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가 sum range가 sum if에서는 좀 다른 게 그쵸? 자, 요 어떻게 되냐면 sum if에서는 좀 다른 게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있죠? sum range 그거를 먼저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create range는 아까 바로 썼는데 똑같은 거죠. 뭐냐면 그 교육 시수가 10시간 이상이니까 교육 시수 범위를 요렇게 적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criteria가 조건이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10보다 그거나 같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개발부가 아니라 개발부는 복사를 해서 밑에 붙일게요. 조건이잖아. 범위는 여기 부서에서 그죠? 부서에서 개발부는 이게 뭐냐니까 어떤 거를 합계할래? 합계하는 거를 적어 주시고 왜냐면 느낌이 때문에 어떤 거를 여기서 이 부분을 합계를 할 건데 교육 시수를 합계를 할 거예요. 근데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복수니까 이거 한 번 더 적어 주셔야 된다고. 한 개 할 때랑 다르죠. 썸입 할 때랑 그렇게 해서 딱 됐죠? 그럼 34시간.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는 조건 범위 조건 요렇게만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어떤 걸 합계할 건지 왜냐면 조건이 두 개니까 더하기 할 놈을 미리 한 개 지정해 주고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구하냐면 영업부 사원의 영업 평균 점수. 그러면 평균이잖아. 그죠? 그럼 평균이란 거에서 이번엔 average를 할 건데 average를 구할 건데 다 구하는 게 아니라 average if입니다. 그래서 탭 키 눌러 주시면 가로까지 딱 되고 자, 그러면 영업부의 영업평균 점수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을 먼저 적어줍니다. 조건 범위, 조건. 그러니까 조건 범위는 여기죠. 영업부 있는 사람. 이 범위에서 컴마 찍고, 그 다음에 같은 건 뭐냐면 쌍따옴표 찍고, 영업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영어 점수로 했으니까 요 범위가 되겠네. 그쵸? 이 범위의 평균을 내는 거지. 다 평균이 아니고 영업부인 사람들의 평균만. 그래서 가로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점수니까 엔드에서 점으로 해주면 되겠네. 그쵸? 점. 이번엔 점입니다. 명도 아닌 시간도 아닌 점. 그쵸? 영업부 사원의 영업평균 점수 딱 87점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업부 사원의 영업평균 점수 위에 거랑 똑같은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붙으니까 average if 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verage if s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if s가 들어가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어떤 놈을 더할 건지 먼저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영업 평균 점수잖아요. 그렇죠? 이 범위에서의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 범위 조건식인데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 뭐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그럼 이 범위 중에서 이 범위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10시간 이상 크거나 같다 10 됐죠?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영업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범위 안에서 컴마 찍고 영업부 그렇죠? 딱 해서 그리고 뒤에는 이제 n% 붙여서 점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됐죠? 앞에는 우리가 평균을 내고자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식, 조건 범위, 조건식. 또 3개, 4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개만 해서 그렇지. 근데 치면 공교롭게도 값이 똑같이 나왔는데 검증해 보시면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뭐랬냐면 count if,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복수일 때는 if s, if s, if s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를 넘어서 이제 찾기 참조 함수 두 번째 카테고리 해볼 건데, lookup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죠. lookup, vlookup, hlookup, index, choose, match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 배울 건데, 자, 그 전에 자, 우리가 뭘 해보냐면 이런 거 있잖아. 순번을 넣을 때 1 넣고 뭐 2 넣고 뭐 이렇게 2개 컨택해서 쫙 잡아 당기는 거. 이건 취향대로 하는 거, 그쵸? 아니면은 지우고 1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 핸들을 쭉 잡아 당기면 자동 채우기로. 자, 이렇게 하는 거 배우셨는데, 자, 문제는 자, 그냥 우리가 2번을 지워 볼게요. 이렇게 삭제를 해 볼게. 그럼 당연히 1, 3, 4, 5 이게 맞잖아. 그쵸?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1, 2, 3, 4, 5로 순번을 이쁘게 붙여주고 싶다. 자, 그럴 때는 뭘 쓰냐면 여기 순번을 이런 식으로 입력하지 않고 함수를 쓸 건데, 등호에 ROW 행이란 뜻이죠. 행열, 로우 칼럼, 행열, 줄, 칸. 첫 번째 줄을 로우라고 하는 거죠. 가로 열고 닫고. 입력값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3이 나오잖아요. 저 3이라는 게 보니까 요 행의 번호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 로우에서 빼기 2를 하게 되면 3 빼기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자, 위에 보면 로우 빼기 2 돼 있잖아. 현재 3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쭉 잡아 당기면 자,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러면 이게 뭐가 편하냐면 만약에 요 2번 줄을 내가 지워 볼게요. 천천히 지워 볼게요. 2번을 지웁니다. 그러면 번호가 자동으로 2번 또 다시 지워 볼까요? 4번을 지워 볼까? 삭제. 그냥 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함수에 의해서. 자,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게 요 row 함수를 쓰는 겁니다. 다시 되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번호를 다 똑같죠? 잡아 당겼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로우 빼기 2가 돼 있는 거고,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로우 하나로만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실습을 금방 내가 보여드린 거고 천천히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상품명이라는 거를 찾아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 1001번이랑 상품이 여기 이제 봐봐, 여기 보면 코드와 품명, 무게 이런 표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표에서 1001번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들고 오겠다. 여기서 뭐는 1001번은 램이고 1010번은 마우스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 램이라는 값을 이 표를 참조해서 들고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vlookup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는 Shift F3 눌러서 바로 이렇게 함수 마법사 불러서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찾기 참조가 먼저 선택이 돼 있네. 그쵸? 그래서 ABC 순이니까 V는 저 밑에 쯤에 있을 거고 vlookup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보면, 자, 첫 번째로 영어로 좀 나오지만 천천히 보시면 돼. 옆에 거 보시면서 이게 잘 안 되겠으면, 자, lookup value 영어로 돼 있지만 value잖아. 값이에요. 값. 참조하고자 하는 값.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참조하는 값이 상품 코드란 말이에요. 상품 코드. 이 상품 코드가 그다음 테이블 array는 배열 여러 개란 말이고, 그것보다 저 테이블이라는 뜻은, 테이블은 표라는 거잖아. 그죠? 자, 표라는 것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만들어진 표 있잖아. 그죠? 그래서 표라는 것은 요 범위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 lookup value니까. 다시 lookup value는 여기고, 테이블 어레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처음에 안 익숙하면 어색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lookup value라는 거는 이게 1001번 요걸 말하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는 표잖아. 그렇죠? 표는 제목을 넣으셔도 되는데, 제목 넣어도 되지만 뭐 제목을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교재랑 똑같이 하면 요만큼 여기서 참조를 할 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왜 절대 참조를 또 해주냐면, 우리가 여기 자동 채우기를 쭉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이 범위는 고정돼 있어야겠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절대 참조 F4 딱 해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COL은 칼럼의 인덱스인데, 칼럼이라는 거는
줄이 칸이잖아.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자, 그러면 1, 2, 3 중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분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분명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 2. 두 번째를 참조해오라. 그렇죠? 그리고 레인지 룩업이란 거는 비슷하게 할래? 똑같이 할래? 우리는 정확하게 똑같이 하기 위해서 parse라는 그 입력값을 넣어줍니다. parse. 비슷하게 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글자가 요 똑같은 거를 갖고 오라고.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럼 상품명이 램이라는 걸로 나오잖아. 그렇죠? 램. 자,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쭉 잡아 당기시면 램, 마우스, 램, 키보드, 외장, 하드, 키보드 위에 표랑 요 코드랑 맞춰보시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무게도 복습을 해보면 등호에 V 탭 눌러서 Shift F3 잘 아직까지 안 익숙하니까 룩업 밸류는 상품 코드로 참조할 겁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이번에 뭐 전부 다 해볼까요? 여기 제목까지 해서 제목 굳이 넣을 필요 F4번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칼럼은 이번에는 무게니까 세 번째에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라인에 코드 1 분명히 무게 3. 그럼 3이란 걸 해주시고 밑에 거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똑같은 걸 갖고 와야 되니까 FAL, SE 이렇게 해서 딱 그럼 무게는 25. 뭐 단위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참조. 그럼 무게에 대해서 앞에 거랑 비슷한 패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지금 한 게 상품명과 무게 찾는 것까지 그 PPT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천히 스스로 해보실 때는 보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송비. 자, 배송비는 맞나? 요 배송비 그쵸? 배송비는 표 밑에 걸로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등호 V LOOK 룩업 탭 누르시고 자, 이거 아직도 매개 변수 넣는 게 잘 안 익숙하다. 그러면 룩업 밸류 뭐냐면 여기 배송비는 지금 참조하는 게 좀 달라지네. 그렇죠? 무게에 따라서 하니까 요 무게를 참조해서 룩업 밸류가 무게입니다. 그렇죠? 여기 배송 요금표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가 나니까 테이블 어레이는 뭐 연마표가 되겠죠? 요 표 F4로 잡아 당기더라도 고정되게끔 해주시고 칼럼은 두 번째 칼럼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parse 대소문자는 구분을 안 합니다. 이렇게 자, 범위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하고 잠깐만 parse를 지워볼까? 잠시만 똑같이 자, 범위가 이렇게 해도 똑같은데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parse를 하니까 여기 보면 숫자가 표시가 이거 뭐지? Vlookup 잠시만 이게 Shift F3을 딱 눌러서 맞죠? 범위는 맞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이게 왜 안 나왔지? 자, 하여튼 또 이렇게 비워놓으니까 그죠? 대소문자 때문인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값은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Vlookup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일단 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옆으로 세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가로를 하나 둘 돼 있단 말이야. 단가는. 그래서 단가를 구할 때는 가로표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Vlookup은 vertical이란 뜻이고 이건 horizontal 뭐 영국식으로 하면 horizontal이 될 거고 미국식으로 horizontal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그 수평선 이야기할 때 그쵸? H 그 다음에 lookup 탭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Shift F3 눌러서 lookup value는 어떤 놈을 lookup을 할 거냐? 코드 기준이라는 상관 그쵸?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 어레이는 요 놈을 할 거다. 그쵸? 그리고 범위 F4로 고정시켜 주시고 자, 이거는 두 번째 줄이잖아. 그쵸? 단가는 두 번째 줄 있잖아. 이런 걸 해주시고 됐죠?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parse 똑같은 놈 구하자. 6,000원 6만원인가? 이렇게
쭉 6만원 15,000원 쭉쭉쭉 됐죠? 자, 그래서 V루급이랑 H루급이 비슷한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옆으로 가느냐 호리진털, 아래 위로 위에서 아래로 오느냐 V루급. 자, H루급 한 번 더 해보면 사은품은 요 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등호 HL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탭 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단가를 기준으로, 이 단가 0, 5만원, 만원, 이 단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Shift F3 다시 한번 눌러볼까? 함수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가를 기준으로 어떤 표를 참조하냐면 이 표를 참조할 겁니다. 이 범위가 너무 많이 갔다. 자, 다시 요 단가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 클릭을 한번 딱 하시고, 잘 안 되면 막 처음에 막 마음대로 잘 안 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걸 하시고 F4 고정시키시고, 자, row index number는 뭐냐면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가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자, 머그컵 같은 거 있잖아, 그쵸? 저거. 자,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금 전에 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요 범위 사이가 들어가는 대로 한 거죠. 0에서 5만, 5만에서 10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맞춰주시면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어떻게 됐냐면 여기 parse는 똑같은 거였는데 아까 parse가 똑같은 거라서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할 거냐, 비슷하게 할 거냐, 완벽하게 똑같이 할 거냐, 요 차이를 보시는 거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옆으로 가는 HLOOKUP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배송 유형 이제 볼 건데, 자, choose, 아시죠? choose. 자, 선택이란 뜻인데 함수는 등호에서 어떻게 하냐면 CHOO 탭 눌러주시고, 자, Shift F3 눌러서 좀 볼 겁니다. 자, 인덱스 밸류 보면 어떻게 하냐면 추저 함수를 선택해서 할 건데, 자, 인덱스 밸류는 뭘로 판단하겠냐면 여기에 또 함수를 한번 썼는데 뭐냐면 상품 코드 있잖아. 이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 상품 코드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네 자리 중에서 제일 앞자리만 따오는 거 있죠. B3에서 제일 앞자리. 그러려면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자열 함수를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left left 함수를 써서 가로 열고 여기 B3 셀에서 왼쪽에서부터 한 글자니까 컴마 찍고 한 글자 가로 닫아 주시고, 그 B3 셀에서 왼쪽에서부터 한 글자, 그러면 11111 211 아니면 2잖아, 그쵸? 그러면 밸류 1은 1일 때 뭘 해주냐면 1일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일반으로 문자를 찍을 거고, 2일 때는 뭐냐면 특송 특별 배송, 뭐 3일 때는 4일 때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 2밖에 없으니까 1, 2 이렇게만 넣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됐죠? 딱 그렇게 해서 일반이냐 특송이냐, 그래서 보면 특송인 놈은 저 2인 놈을 볼 수 있죠. 2는 특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송형 볼 수 있죠. 뭐 정렬을 좀 해준다면 우리 뭐 이렇게 정렬도 좀 해주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렇죠? 숫자는 정렬할 필요가 없는데 뭐 보통 가운데 정렬하는 게 보기가 이쁘니까 이렇게 뭐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덱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번 해보냐면 또 배송 유형은 choose 함수를 써서 해결을 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자, 뒤에 뭘 한 개를 또 만들어 보냐면 좀 뭐 요 표를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뭐냐니까 일단 줄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삽입 해서 14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코드, 그 다음에 항목 치시고 검색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테두리도 좀 매겨주시고, 테두리 딱 매겨서 테두리 딱 가서 뭐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20102 코드와 품명 일대
이 값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이제 함수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코드와 분명을 통해 가지고 요게 뭔지를 결과를 알아내는 거를 하고 싶다. 그걸 인덱스를 쓰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을 여기 좀 참조를 보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여기에다가 함수를 쓸 거예요. index 인덱스는 책 보면은 제일 앞에 인덱스가 목차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참조를 하는데, 참조를 할 건데, 참조를 하는 게 이제 VLOOKUP도 있었고 HLOOKUP, 버티컬도 있고 호리젠털도 있고 수평 수직 둘 다 있었는데 이걸 혼용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린 어레이라는 건 집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넘버, 칼럼 넘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보면,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자, 어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조할 표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2010이라는 코드와 분명은 램이냐 마우스냐 이걸 참조할 거잖아. 그래서 참조할 표를 갖다가 선택을 해보면 이 표,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 이 표에서 우리 뭐 고정시켜 주는 게 제일 좋지만 여기서는 굳이 고정을 안 시킨 게 한 개 값만 구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고정시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로우 넘버는 줄입니다.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칼럼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그러면 여기서 매치 함수를 쓰는데 match. 자, 로우 넘버 매치 함수를 쓰는데 뭐냐면 B15라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lookup value가 될 거잖아. lookup value가, 그렇죠? lookup value가 그다음에 어디냐면 lookup value row입니다. row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참조할 거. 그러면 요게 어디냐면 잠깐만, 여기 범위를 좀 제목을 안 적었다. 여기서 아까처럼 요건 제목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목까지. 제목으로 이렇게 코드 분명 무게를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까지 해주시고 F4. 자, 그다음 매치를 할 건데 다시 돌아와서 로우 중에서 매치할 거는 우리가 2010이라는 값이 어디랑 J가 값이 어디냐면 요거잖아. 그쵸? 요거 J2에서 J6 아니지 J2에서 J6 요거지. 로우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그 중에서고 이제 실제 있는 값들은 요거 1001, 1010 요 로우잖아. 그쵸? 요 로우 값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자, 다시 이게 매치가 B15가 이거 잘 선택해. 처음에 억수로 까다롭습니다. B15에 컴마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렇게 요 범위, 두 번째 범위의 인덱스. 이렇게 뒤에 값은 그냥 0으로 넣어 주시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로우잖아. 어느 줄을 참조할 거냐? 1001번, 1010번, 뭐 1011번, 2010번 요렇게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참조를 해서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칼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명이라는 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품명. 칼럼은 코드냐, 품명이냐, 무게냐.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매치 함수를 써서 해야 되고, match 가로 열고, 그리고 이번에는 C15가 되죠? B15가 아니라 이제 코드가 아니라 품명이잖아. 그렇죠? 이번에는 수직으로 갈 거고, 좀 헷갈림이 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올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분명 램이냐 마우스의 키보드에 따라서 뭘 갖고 올 거냐면 이번에는 어디냐면 매치니까 여기서 그쵸? 수직에서 참조를 해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J2에서 L6까지 그쵸? J2에서 아니지 다 필요가 없지. J2에서 요거를 보고 해야지. 이 칼럼에서 이번엔 아까는 요렇게 됐으니까 요 수직이잖아. 그쵸? 코드 분명 무게 여기에서 그쵸? 같은 거. 자, 그래서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볼 건데 이걸 딱 나중에 넣어가지고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 범위를 보세요. 맞죠? 코드 관련돼 갖고는 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을 참조해서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수직으로 할 때는 코드냐 분명이냐 무게냐에서 따라서 그 분명에 따라서 갖고 올 거고,
아니 뭐냐니까 2010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잖아. 자, 여기 2010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수평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1 이렇게 하면 분명 1001 분명은 뭡니까? 지금 램이잖아. 그쵸? 램 이렇게 들고 올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1011 그러면 요 세 번째 거 있잖아. 세 번째 거 키보드란 걸 알잖아. 이렇게 들고 올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분명으로 들고 오니까 이렇게 두 번째 거를 아까 버티컬로 했는데 이거는 분명이 아니라 무게로 하겠다. 무게. 1001의 무게. 1011의 무게 101의 무게 870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870 됐죠?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설명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수평, 이건 수직, 그 두 개를 혼용해서 구한 게 인덱스. 수평, 수직, 수평은 1001, 1010, 1011, 2010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이냐 무게냐 코드냐. 뭐 코드도 구해지겠죠, 코드. 근데 이거는 뭐 앞에 코드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해? 그죠? 1011 나와 있는데 이렇게 1011 나오겠지. 구해서 뭐 하게. 그죠? 분명 이렇게 키보드. 그쵸? 마우스를 구하려면 1010 하면 되지. 1010. 그쵸? 편하게 구하셨죠? 이렇게. 자, 마지막 인덱스로 구하는 것까지. 그죠? 이렇게 됐고, 요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재무, 마지막으로 재무가 나오는데, 재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좀 써먹을 만한 예제로 나중에 보강자료를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좀 기본적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왜냐면 경제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안 하다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에 가면 대출을 받고 뭐 물건을 사고 할부를 사고 그 다음에 뭐 적금을 넣어서 이율이 얼마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린 결론만 보는데 그 결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함수들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금 만기액, 연이율, 납입 개월, 몇 개월 할 거냐, 한 달에 얼마씩 넣을 거냐, 이런 걸로 실제로 바로 보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미리 백분율이란 걸로 지금 표시 형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숫자를, 원래 백분율은 2.5면 0.025 그쵸? 0.025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2.5로 바로 넣으시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2.5%로. 뭐냐니까 표시 형식 눌러보시면 일반 보시면 0.025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표시 형식이 백분율로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2.5로 넣었다는 게 0.025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백분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 시트에. 자, 연이율 2.5%, 연이율입니다. 연이율 12개월이라는 걸 잘 생각해 주시고, 납입개월은 얼만큼 할 거냐? 2년 24개월을 할 거예요. 납입액은 한 달에 30만원씩 적금을 넣겠대. 되게 부자입니다. 맞죠? 30만원. 자, 이것도 통화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달러가 원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적금 만기액, 그러니까 연이율 25%로 24개월을 한 달에 30만원씩 넣었을 때 우리가 만기돼서 찾을 수 있는 금액, 우리는 단순 계산하면 12개월을 30만원씩이면 3일에서 36만원, 그 다음에 720만원 정도 받겠네 라고 생각은 하겠죠? 근데 연이율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연이율 떼는 게 아니고 월마다 다를 거 아니야. 처음에 30만원에 대한 2.5%, 두 번째는 또 30만원, 60만원에 대한 2.5%, 그 다음에는 90만원에 대한 2.5%,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죠? 해주는 게 뭐냐면 FV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자, 여기에 C 원셀에다가 구할 겁니다. FV, 그죠? FV 가로 열고 Shift F3 눌러봅시다. 마법사를 써야 되니까 또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자, rate 이율을 말한 거예요. 이율은 자, 0.025입니다. 맞죠? 그게 백분율 이렇게 2.5%죠. 12개월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는 거지. 월 이자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퍼는 몇 개월로 할 거냐? 총 24개월이잖아. 24개월. 24개월 동안 우리는 뭐 지금 뭐냐면 적금을 넣을 거니까 다달이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MT. 자, PMT 난에는 뭘 넣냐면 이제 월
월마다 들어갈 납입액을 넣는 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라고 해놔라고 했는데 자 뭐냐면 뭐야 이거 C3를 해라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요 교재에서 보면 요 PPT 보면 마이너스 3으로 돼 있다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미래가치는 아직 우리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표시하는 게 따라 똑같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기억이 안 나시면 월 금액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 마이너스 안 해주셔도 똑같아요. 근데 표시되는 게 다르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로. 그죠?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보면 우리 아까 30만원 곱하기 24하면 1년에 12개월에 30만원 12개월 얼마입니까? 36만원 360만원이잖아요. 그쵸? 2년 하면은 720 나왔는데 이자 붙은 금액까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봐. 720만원 이자 붙어서 730 나왔는데 요거 마이너스로 나온 거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좀 미래가치를 미리 땡겼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로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이자율 12개월로 나눈 이자율 넣어주시고 총 몇 개월로 할 건지 생각하시고 월 넣어주실 금액들 생각을 하시고 그죠? 그죠? 우리가 받을 거니까 미래가치는 아직 현재 구현된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아직 받을 게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다 넣어야지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 넣기 전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미리 받을 거라 생각해서 넣어준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그 달달이 연이율이라는 게 월이율로 따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총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출 상황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돈을 넣었을 때 받는 거고 우리가 미리 빌린 거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5%. 자, 이것도 5를 넣는데 원래는 0.05를 넣어야 돼요. 5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미리 바꿔놨기 때문에. 상한 횟수는 12개월 1년으로 할 거고 대출 금액은 1,00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엔터. 자,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환을 할 건데 이제 뭐냐면 PMT 함수를 떠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미 빌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 달 후부터 갚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한 달 후부터. 그러면 한 달 후부터 갚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그 12개월 동안 갚는 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구해보는 겁니다. 1,0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 그래서 이번에 함수를 PMT 함수를 쓸 건데 PMT 가로 열고 Shift F3 자 레이트 5% 나누기 반드시 12 나누기 12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월로 해야 되니까 그 상환 횟수 몇 회입니까? 12번에 나눠서 할 거라면서 그죠? 자 그리고 PV 자 대출금 원금을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표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앞에서 표시하는 게 다른 겁니다. 맞죠? 여기서 보면 또 마이너스 붙여주라고 했죠? 표시되는 게 빨간색으로 안 되고 대출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해봅시다. 안 해주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월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결과를 한번 내봅시다. 확인을 탁 눌러보면 자 85만 6,075원씩 12개월 동안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딱 해보면 12개월 딱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등호 이거 곱하기 이거 어쩌 12개월 85만 6천씩 12개월 하면 얼마 되는지 볼까요? 자, 좀 1000하고 좀 더 나오죠? 20, 100, 1000만 27만 원이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5%율로 하면 27만 원. 이 작은 돈이 아닌데 여러분들 또 감이 없으셔서 27만 원 얼마나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큰 돈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는 거지. 85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C7이냐 그냥 C7이냐는 표시 형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대출 상황액을 이런 식으로 구해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한 게 뭐냐면
총 세 가지를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뭐냐면 if 조건에 맞는 정리를 해봅시다. 맞죠? if 조건에 맞는 뭐가 있었냐면 count if, 두 번째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복수는 if s 맞죠? sum if s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조, 찾기 참조 함수 뭐가 있었냐면 v lookup,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는 거 h lookup, 그 다음에 뭐 인덱스 혼합해서 쓰는 거, 그거 하면서 나오는 게 뭐 choose, 뭐 이 숫자 중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 다음에 또 같은 거 매치 맞죠? 같은 거 찾아내는 거, 뭐 요 정도가 나왔었고, 그쵸? 이거는 특징이 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값을 표에서 참조한다, 뭐 이 뜻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맛배기만 했는데 재무함수, 뭐 회계랑 관련된 건데 총액을 구해내는 거 맞죠? 이자 포함 총액 구해내는 거 FV 그쵸? 그 다음에 이자 포함 월 상환액, 그러니까 월 상환액 있죠? PMT, 이자 포함해서 월 상환액 구하는 거, 이런 거, 요 정도까지 맛배기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이제 연습 과제에 보면 이제 일단 시트가 나갈 겁니다. 맞죠? 자, 이거를 보시고 뭐 개수 구하는 거, 점수 구하는 거, 등급 구하는 거 이렇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맞죠? 그 문제를 보시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count if, sum if, average if, 그 해당하는 그 조건에 맞게끔 값을 이렇게 구해내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보면은 연습 과제에 보면 뭐 차량 할부분을 계산할 때 재무 함수 같은 걸 써가지고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겠죠?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적용해서 그 이자율을 포함해가지고 값을 계산해내는 거, FV, PMT 두 개 함수 중에서 그걸 적절히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면은 이제 물품 목록이라는 시트 있는 표가 있을 거고, 이 표를 참조를 해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 보면 규격, 품명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요 5가지들을 찾기 참조를 통해서 구해내는 거. 그 전에 뭐 좀 귀찮은 작업이지만 디자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이쁘게 매기셔서 좀 구하도록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요것도 예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그죠? 연습까지는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